니콜라, 소식입니다. 하나가 1억 달러를 투자해 화제가 됐던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종합화학은 니콜라가 최근 북미 지역에 설치할 수소 충전소 1,200곳의 우선 운영권을 확보했다. 하나는 2018년 니콜라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할 당시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한화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수소 충전소 1,200개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700개에서 2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것이다. 한화에너지도 한화종합화학과 별도로 5천만 달러를 니콜라에 투자하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니콜라 수소 충전소에 독점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한화에너지는 이를 위해 수소 충전소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여기에 쓰이는 태양광 셀과 모듈,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은 한화솔루션이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생산해 니콜라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수전에 기술개발팀이란 조직을 세웠다. 목적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만드는 데 있다. 한화는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 공급도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 충전소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생산과 저장, 충전으로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셀 모듈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장비로 전력을 생산해 니콜라 수소 충전소에 공급하기로 니콜라 측과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니콜라가 충전소 100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를 한화가 전부 맡는다고 가정하면 2조에서 3조 원의 수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보험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IT 전문 매체 톰스 가이드 등 외신들이 14일 보도했다. 이미 미국에서 자사 전기차 구매 고객들에게 새로운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테슬라는 이 같은 보험 사업을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자동차 보험 회사를 세웠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또한 연말까지 영국과 독일에서 유럽 자동차 보험 사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6일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본금 5천만 위안으로 테슬라 보험 중개사를 세웠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이 자동차 비용의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8월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독자적인 보험회사 테슬라 보험을 설립해 고객들에게 다른 보험사보다 20에서 30% 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조립 공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이캐스팅 시설이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이 15일 보도했다. 프리몬트 공장에 새로운 다이캐스팅 장비가 들어온 이유는 후방부 차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을 최소화하려는 계획과 직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렉트렉은 전했다. 테슬라는 모델 Y의 후방부 차체를 일체형 강판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 3과 달리 모델 Y부터 새로운 하체 강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머스크 CEO에 따르면 모델 3의 후방부 하체를 구성하는 강판 제작에는 70가지 부품이 필요했지만 중형 SUV에 속하는 모델 Y부터는 같은 부분의 하체 강판에 들어가는 부품을 2개로 줄였다. 차체를 구성하는 강판이 적을수록 차체 조립 공정이 빨라지고 불량 가능성도 줄어든다. 테슬라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세계 4위 부자에 등극했다. 테슬라 주가는
17일 전 거래일 대비 11% 폭등한 1835.6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머스크는 이날 재산이 하루 만에 약 78억 달러 급증한 848억 달러에 달해 세계 4위 억만장자로 등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세계 1위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재산이 1880억 달러, 빌 게이츠, MS 1210억 달러로 2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990억 달러로 3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테슬라는 뉴욕 증시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했다. 또 11일 전격적으로 5대1 주식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해 투자자들을 흥분시켰다. 테슬라는 21일을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확정하고 나서 28일장 마감 후 액면 분할을 단행, 31일부터는 분할 후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된다. 머스크는 자신이 세운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를 통해 또 다른 대박을 낼 기회가 생겼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스페이스X가 약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새 투자 유치에서 기업 가치가 460억 달러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도대체 틱톡이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 벌벌 떠는 것일까? 틱톡은 유튜브처럼 전문적인 영상 편집 기술이 없어도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리지 않고 세로로 찍어 올리는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 틱톡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약 8억여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앱 데이터 제공업체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틱톡 다운로드 건수는 6억 2천만 건으로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용자들을 끌어모은 틱톡의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자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노쇼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틱톡 사용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예의 반기념일에 맞춰 유세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좌절한 흑인 틱톡 유저들을 상대로 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AI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 영상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10에서 20대 이용자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갔고, 이들은 유세장 무료 입장권을 예매한 뒤 당일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이처럼 틱톡은 단순 동영상 플랫폼이 아닌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자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미국 정부가 틱톡을 단순히 오락거리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무서운 성장세도 미국 입장에선 위협적인 요소다. 거기다 인터넷, AI 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바이트댄스는 홍콩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 산업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때리기에 나선 건 비단 앱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미래 기술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중국 바이트댄스에 미국 틱톡 사업 부문에서 90일 안에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손을 떼야 하는 기한을 45일 이내에서 90일로 2배 늘려줬지만 압박 강도는 높아졌다. 바이트댄스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북미, 호주, 뉴질랜드 틱톡 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가 이날 서명한 새 행정명령에 따라 미 당국은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장부, 정보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매각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한 미 당국의 조사도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 앱들을 미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제거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위챗 금지가 중국 내 아이폰 매출에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애플, 골드만삭스, 월마트 등 중국 내 매출 비중이 큰 미 대기업들은 지난주 틱톡과
위책 금지가 미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계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활용해 오픈 뱅킹과 실시간 결제 등 코어 뱅킹의 혁신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뱅킹 실현에 힘을 싣는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뱅킹 시스템과 거래 시스템, 버추얼 뱅킹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에 멀티 클라우드 접근법을 적용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안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우선 원칙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은행 업무를 원활히 이행,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 유사시에도 빠른 복구를 보장하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 준수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자사의 무역 금융 시스템을 애저상으로 이전, 기업 및 기관 고객들이 국경을 넘는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주변 환경을 자각해 볼륨이나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에어팟 특허를 출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애플이 특허 출원한 이 기술은 에어팟 사용자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자동으로 상황을 인식해 볼륨과 오디오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다. 애플은 기술적으로 특허 이름을 웨어러블 오디오 장치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있는 주변의 소음 레벨까지 스스로 측정한다고 한다. 그만큼 정밀한 자체 인식 기능으로 최적의 오디오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애플이 이르면 10월경 애플원이라는 새로운 묶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3일 애플이 오는 10월 아이폰 신제품 발표와 함께 애플원 번들 구독 서비스도 출시한다고 보도했다. 번들 구독 서비스는 고객들이 여러 애플 디지털 서비스에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개별 서비스에 가입할 때보다 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원은 최대 6명까지 접속할 수 있는 애플 패밀리 쉐어링 시스템과도 연동한다. 이 묶음들은 고객이 선택한 특정 묶음에 따라 월 $2에서 $5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번들 구독 서비스의 이면에는 고객들이 여러 애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애플 뉴스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독을 번들로 하는 것이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3일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제사항소법원은 이날 아마존이 판매한 노트북, 컴퓨터 제품 불량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마존에 입점한 업체가 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를 임의로 교체했고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서 이를 구입한 한 여성이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아마존 온라인 장터에 입점한 제3자 업체들의 불량에 아마존이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다. 아마존은 그동안 입점업체의 불량에 대한 책임을 수년 동안 회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아마존은 입점업체들이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연간 수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아마존의 입점업체 통제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게 됐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항공 섹터에서 가을철 항공편 취소 발표가 잇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사들이 재차 항공편 축소를 발표하고 있다.
알래스카 에어라인즈가 항공편을 떼거 취소시켰으며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델타 에어라인즈, 하와이안 에어라인즈 등도 항공편 일부를 취소했다. 7월 코로나19 재확산 확대로 인하여 많은 항공사들이 8월 항공편을 취소했는데 현재와 같은 항공편 취소 발표가 계속될 경우 9월에는 8월보다도 더 많은 항공편이 취소될 전망이다. 미국 항공사들의 7월 국내선 항공편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0% 수준이었고 8월 항공편은 마이너스 46.3% 수준이었다. 9월에는 마이너스 47.6%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8월 현재 국제선 항공편은 마이너스 56% 수준에 있다. 기업들의 출장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당사는 가을철까지도 이러한 항공편 취소가 계속해서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